네, 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유규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간암의 양성자 치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간암 말고 간의 전이가 된 암, 즉 이제 간전이암에서 양성자 치료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 종양의 양성자 치료 전문가이신 유정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을 포함한 위장관, 소화기계라고 하는데요. 소화기과의 양성자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유정일입니다. 네, 공교롭게 오늘 옷이 좀 깔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로 다룰 병이 간전이암인데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간암하고 간전이암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간에서는 이제 주요하게 생길 수 있는 암이 원발성 간암과 전이암으로 나뉩니다. 원발성 간암은 간세포에서 암이 유발되는 간세포암, 그리고 그 간에서부터 담즙이 배설되는 그 간내 담도에서 병이 발생하는 간내 담도암으로 나뉩니다. 전이암은 이런 간에 있었던 그런 원발 병소와는 다른 소화기계 질환,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까지 연결되는 위장관과 폐나 유방 이런 데서 암이 발생해서 커지고 나빠지다가 이것들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자라나는 그런 간전이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의 진단이 되시고 간전이가 생기면 이 암이 간암이 된 거냐, 혹은 폐전이가 생기시면 그 암이 폐암으로 바뀐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간전이암도 간암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건지요? 예, 저희가 그 진료실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잘 설명을 못 드려서 정말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안에 남아있신 유규상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진료를 하신다고 했을 때 미국인이지 않고 대한민국 남아인 것처럼 사실 어떤 원발 병소에서 암이 생겨서 혈액을 타고 가서 그쪽에서 자라나는 병의 경우에도 원발 병소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동일한 치료에 반응을 하는 그러한 원발 병소와 연관된 병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이암의 경우에는 간암이라고 하지 않고 원발 병소, 예를 들어서 대장암의 간전이, 유방암의 간전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국적을 따르게 된다는 가지고 말씀이시죠?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예, 그렇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암은 진행 상태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우리가 병기로 구분을 짓게 되는데, 병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통 1기부터 3기를 이제 국소질환의 범주로 우리가 포함을 시키고, 전이암의 경우는 우리가 4기로 보게 되죠. 4기라고 하면 전이암은 전신질환에 해당되겠네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타고 가서 정착을 해서 자라는 병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혈관은 전신에 분포하기 때문에 전신에 종양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저희가 전신질환으로 그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국소 치료하고 전신 치료 이렇게 보통 구분을 짓게 되는데, 아마도 간전이암은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요법을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사선 치료는 국소요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인 양성자 치료의 역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이 전이암이라는 거는 사기, 즉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온몸에 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조건이 맞는 경우에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너무 빨리 양성자 치료나 이런 수술에 관심이 너무 커서 그런 쪽만 찾아다니시다가 혹시 중요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전이암은 여전히 전이암의 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요법의 유지가 일단은 근간이 돼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쪽으로의 병의 확산이 일단은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국소요법 적용도 이제 병의 위치나 분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적용을 할 수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과의 전문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특히 이제 대장암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특히 간전이나 폐전이의 경우에는 충분히 국소요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신 질환의 개념에서 전이암을 봤을 경우에 사실 국소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의료 기술이 매우 발전해서 특히 간에 대해서는 자기 공명 영상, 그리고 PET, CT 등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전신의 질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면역 치료, 표적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자체도 매우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미세 병변에 대한, 미세 전이 병소에 대한 그런 치료를 상당 부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다른 부위에 전이가 진행되지 않고 일부 국소 병변에 제한된 병변의 경우에는 국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요새는 전신요법이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효과들도 많이 올라가고 진단도 또 잘 되기 때문에 전이암에 대한 접근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나온 개념이 있죠, 교수님. 그 소수전이암이라는 개념. 그래서 과거에는 전이암을 그냥 항암 치료만 하는 그런 암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새는 그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간전이 말고도 폐전이나 일부 뭐 임파전이 등등 여러 국소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전이 병변이 있는 경우에 국소요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국소 상태, 그 다음에 전신질환 상태, 이렇게 거의 두 가지를 나눠서 개념을 그리고 치료를 결정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런 암에 대해서 스펙트럼의 어떤 전이 상태가 심한 것과 전이 상태가 약한 상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일괄선상에 있는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이런 개념들이 정립되고 있고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질환을 봤을 때 소수 전이암에 대한 개수에 대한 정의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이가 아주 소수에 국한되는 어떤 미세 전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들이 일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전신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들의 도움을 통해서 더더욱 소수 전이암에 대한 치료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대장과 직장을 포함한 이런 하부 소화기 암의 경우에 간전이가 흔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간전이에서 국소 치료를 통해서 완치율이 30에서 50% 이상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임상 증거들이 많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가 고설량으로 그런 소수전이암 환자를 치료했을 때 그 암 환자들의 표준 항암을 한 경우에 비해서 훨씬 생존율이 향상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전이암에서의 방사선 치료 활용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거 어떻게 클로징을 해야 될지.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